네, 안녕하십니까. 5.11 대책에 대해서 의견이 많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국토부 질의했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그전에 개인적인 사견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단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시라. 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가, 핵심은 뭔가 하면,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 자, 요게 핵심이죠. 자, 여기 핵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입니다. 이게 수도권 되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용인시나 거기 보면 자연보전 관리 지역입니까? 그 지역은 일부 빠지고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광역시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현행대로 소유권 이전까지 등기까지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성구를 제외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8월 이후 분양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이전에 기분양권은 어떻게 되냐, 이게 핵심인데, 이거는 제가 국토부 질의에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이 6개월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한다. 자, 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 지금 현행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 건설 공업되는 주택은 6개월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지금 현재입니다. 조정지역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등급제에 따라 가지고 6개월 이후에 전매가 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까지 계속 가야 된다. 그 이후에 판매될 수 있다, 이 뜻이고, 그 외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 수성구를 제외한 타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분양권, 자기가 당첨된 것을 매매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취지는 뭔가 하면, 자, 투기를 없애겠다, 이겁니다. 프리미엄 시장을 앞으로 없애겠다, 이거죠. 앞으로 프리미엄 시장은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적어도 부동산업에 한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 4분한테 물어보고, 물론 그분도 어디까지나 합니까? 전문가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사견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2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가지고 청약 과열 단지 지속이 발생해가지고 이걸 이제 방지하겠다, 이제 이 뜻이죠. 근데 제가 볼 땐 하나 숨은 뜻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분양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뭐 그분들은 까지 신경 쓰겠습니까만은,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갓 신혼 부부가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가지고 청약을 시도해서 당첨돼 가지고 일부 뭐 1,0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내지는 한 3천만 원 정도 목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분양권을 넣고자 했던 사람의 기회가 박탈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면인데, 그렇게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탄을 받을 일이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30대 초가 제가 볼 때는 지금같이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기회라도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회조차도 이제 없어진다, 이거죠. 자,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에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제가 볼 때는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한데 바로 팔았다 하면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이고,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더 있다가 피해를 더 받고 파는데, 도저히 이겁니까? 갖고 갈 수 없으니까 파는 경우죠. 자, 제가 볼 때는, 자,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투자자, 투기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이런 분이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보다도 이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분양권 가격이죠. P가 자꾸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뭡니까? 만일에 한 5억의 국민주택이 분양이 됐다. 그럼 P가 한 3천 내지는 한 5천이 붙었다. 그러면 그 다음 분양하는 거는 만일에 이게 뭔가 평당 한 1600이 분양이 됐다. 그럼 뭡니까? 그 다음 분양하는 거는 이게 5억 2천이 됩니다. 그렇죠? 자, 5억 2천이 되는데 여기도 P가 또 한 2천, 3천 붙었다.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다음 분양할 때는 또 한 5억 5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가지고 실수요자한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 이런 그동안의 청약시장이 이런 형태로 흘러왔죠. 이걸 잡겠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진작에 잡았어야 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19년 12, 16 대책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완전히 식기 때문에 아직 과열이 아닌데 이 정책을 펴면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 지금에 와서라도 이것을 시행했다 이래 하는데 저는 지금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취지는 이거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하여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를 금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국토부는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서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요거를 좀 잘못 봤는데 뭔가 하면 이거는 주택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디노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한참 그런 이슈가 떠올랐을 때도 예를 들면 오늘 밤 0시부로 리디노메이션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냥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게 실제인 내용 다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요거는 이제 해당 지역, 경기도에 해당되겠죠. 지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 이천시 같은 경우에 시내에서도 뭔가 하면 자연보호종 권역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일부 지역이다, 대다수 경권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핵심적인 내용 제가 어제 하면서 자, 핵심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5.12 부동산 대책 신문에 지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자, 이래 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혼돈의 시장이 될 거라 봅니다. 자, 5.11 부동산 정책 자, 국토부 질의 후 5.11 대책 후 혼돈의 시장이 될 거다. 제가 볼 때는 혼돈의 시장이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업에 하시는 분도 그렇고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지금 신문에 보면 인천의 뭐 송도 지역에 뭐 몇백 대인지 수천 대인지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자, 그렇게 봐서는 제가 어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사례를 붙여봐가지고 그 보도 자료를 봐서는 기존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각 광역시별로 뭡니까 카페, 재테크 카페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요거였죠. 기존 분양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부동산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자, 세금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이게 모두 생물입니다. 오늘까지의 정책이 내일 또 바뀔 수 있죠. 뭐 내일 당장에 바뀌겠습니까만은 제가 볼 때는 바뀝니다. 그렇죠? 세금도 바뀌고 지금 궁금한 게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뀐지 자, 그 누구도 명확한 사실 예측은 못하죠.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8월 이후 기존 분양권의 선택지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계속 국토부에 전화하니까 전화가 맞더라고요. 포기를 하려 하다가 제 영상에 대해서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뭐 사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사실이 아니고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저는 늘 영상을 하면서 제가 부동산 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라면 지금 판다. 자, 이런 이야기를 꼭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과거의 사례에 비춰 봐가지고 2003년도 제가 그 전매 제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할 건데, 자, 과거에는 1회에 한해서 그랬다. 이 말은 뭔가 하면 2003년도 10월 29일 날 아파트 분양권 전매 무제한 금지 조치가 내렸을 때 1년이 경과한 후에 경기가 너무나 식어가지고 그때 정부가 1회에 한해서 거래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이 정책이 시행되면 분양권 시장은 상당히 식을 거다. 그래서 자, 정부에서 그 보도 자료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은 1회에 한해서 거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능성은 무제한 거래도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좀 비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자 8월 이후에는 기존 분양권도 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한테 물어봐도 이게 핵심 키다 이렇게 했고, 지인들도 참 이것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분양권 시장, 청약 시장이 혼돈에 살 거다 이랬습니다. 일단 국토부에 질의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뭔가 하면 기존 분양권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7월 전에 청약을 넣어 가지고 당첨된 거는 자 기존 거대로 간다. 기존 거대로 가면 뭡니까?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성구 위에 타구 같은 경우 됩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지나면 분양권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무제한 거래가 된다. 무제한 거래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이분도 그에 대해서는 자 정확한 말씀은 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기존은 기존대로 간다. 그게 현재의 지금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책은 생물이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자, 기존 분양권은 기존 분양권대로 간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5월입니다. 자, 5월 달에 내가 어떤 단지에 청약을 넣었습니다. 청약을 넣었다. 지금 5월 달인데 내가 청약을 넣었다. 청약을 넣으면 어디 됩니까? 청약을 넣으면 자, 11월 달 돼가지고 이제 지금 오니까 6, 7, 8, 9, 10, 11, 자, 한 12월 달 돼가지고 이 거래 되겠죠? 자, 거래가 됩니다. 자, 거래가 되는데, 그럼 8월 달부터는 이때 분양된 거는 자, 거래가 안 된다. 그럼 기존 거는 거래가 된다 이겁니다. 거래가 된다. 자, 일단 이게 지금 제가 국토부 질의했는 그 결과입니다. 기존 분양권은 거래가 된다. 자, 이래 생각하면 또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놔서 그 앞에나 SNS 보니까 기존 분양권 가격이 올라간다. 물론 미래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뭔가 하면 자, 이 피를 주고 위치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피를 주고 살 그런 실수요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8월 이후에는 이제 뭔가 하면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겁니다. 낮기 때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는데 굳이 피를 주고 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저도 그렇고 제 짧은 경험으로 그렇고 제 주위의 지인들은 이제는 부동산은 당분간 아니고 이 분양권 시장은 일단 끝이 났다. 피시장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합니다. 물론 기존 분양권은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은 제가 볼 때는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샀는 사람은 구매했는 사람은 어디 됩니까?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그와 유사한 청약을 하는 단지가 있으면 이제 실수요자가 청약을 넣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존 분양권도 지금처럼 계속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할 때는 뭔가 하면 재건축 시장도 상당 시장 위축될 겁니다. 그렇죠? 재건축 지금 당장에 5월달, 6월달, 7월달에 분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재건축 시장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위치가 아주 좋은 지역은 재건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시장도 상당히 위축될 거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어제 제가 이야기한 요거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무제한 거래, 요거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기존 분양권은 그대로 사고 팔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의 국토부 질의 결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언젠가는 바뀌지 않겠나. 지금 인천에입니까? 그 지역처럼 수백 대 1, 몇 천 대 1입니까? 그렇게 계속 나오면 이것도 또 손을 보겠죠. 그러니까 정책은 생물입니다. 정책도 바뀌고 세금도 바뀌고 시장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 보람된 일은 제 영상을 듣고 작년 연말에 투자를 했는데 2배를 벌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손해봤다는 그런 분은 없는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듣고, 일단 참고만 하시고, 잘 돼도 여러분의, 잘 되면 여러분이 그 열매를 드시는 거고, 자, 시련이 오면 여러분이 겪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소시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